안녕하세요. 지난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한 뒤로 지금 전 세계가 관세 폭탄의 회오리 속에 쌓여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트럼프가 이 중국을 중점 타겟으로 삼아서 145%의 어마무시한 관세를 부과했고요. 시진핑도 이에 질세라 미국의 상품에 대해서 중국에 들어오는 미국의 상품에 대해서 125%의 관세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판돈을 걸듯이 그렇게 그런 모습 또 007 영화에서 도박장에서 노름하는 그런 초현실적인 상황이 연출돼서 영화와 현실을 넘나드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이제 관세 폭탄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휘청이는데 불확실성이 만연되고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널뛰는 거죠.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전자산인 금값이 지금 뭐 천정부지로 이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왜 이런 사태가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미 이제 상황은 관세 수치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정리되는 모습입니다.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 이거는 더 이상 비현실적인 수치다. 그래서 중국의 상무부는 숫자로 싸우지는 않겠다. 미국이 계속 관세로 숫자 놀이를 한다고 그러면 중국은 무시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천명을 하고 있고요. 미국도 더 이상 높은 관세는 뭐 필요하지 않지 않는가 그런 인식을 좀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도 오늘 뭐 대중국 관세 하락 가능성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와 시진핑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폭탄 대결의 현황과 전망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쭈콩야오라고 전 중국 재무장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미 간의 관세 문제는 완전히 시진핑과 트럼프 두 사람의 권력자의 지시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현재 관세 폭탄 상황의 그 정점에는 핵심에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이에 대한 시진핑의 견고한 저항이 자리 잡고 있다. 핵심 축에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지금 진단이 되고 있고 사실 이게 정확한 전곡을 찌르는 평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트럼프는 관세 폭탄으로 시진핑의 굴복을 좀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중국이 이제 미국을 따라잡고 또 능가하려는 그런 의도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키려고 하는 국제 정치 경제적인 복합적인 포석이 깔려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중충적 복합적으로 이제 얽혀 있어가지고 지금 이 국면에서 어느 한 편만 보고 얘기를 하면 마치 이제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격이 돼서 상당히 지금 이게 애매모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객관적인 뭐 진실, 이론에 입각한 해석 같은 거는 해석이나 그런 시각은 좀 부재한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 각자의 이해관계나 편의성에 따라서 자기의 시각에 따라서 분석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진핑이 트럼프의 관세 폭탄 압력을 수용할까요? 결론적으로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중국 내 전반적인 이론이고 반응입니다. 중국의 입장은 아주 강경합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존경심, 존중심을 보여야 하며 미국이 제시하는 것을 중국이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이거는 강요다, 억지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3대 원칙, 그러니까 상호 존중하고 공존하고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중미 관계의 구축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서 미중 관계를 중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항상 미국은 중국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항상 그거를 잊지 않고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 내 이제 시진핑의 위치를 보면은 미국의 이런 엄청난 관세를 맡고 있는데 중국 내 시진핑의 지지 기반은 어떤가? 그걸 보면은 시진핑은 중국인에게 아주 구세주,
거의 우상적인 그런 존재로 좀 인식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진핑이 서방 그리고 더듬어 달리 특히나 트럼프에게 굴복하고 협상을 먼저 요청하는 백기투항하는 모습은 절대 보일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시진핑이 트럼프에 먼저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우리 좀 이제 이쯤 했으면 됐으니까 협상하자 그런 모습은 시진핑이 절대 보여주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 아주 우세합니다. 중국의 예상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대한 중국의 예상되는 대응 방안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지금 설왕설래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제 대안이 없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중국의 이익을 미국에 좀 일부 양보하는 선에서 이제 이거를 봉합시키려고 할 거다. 그런 시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인내하고 견딘다. 훗날을 기약하면서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민주정치 체제인 미국에서 길어야 4년인데 트럼프 정권 퇴진 및 민주당 정부 등장 시기까지 좀 기다려보자. 그런 입장을 좀 가지고 있다는 이 두 가지 입장이 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결국 두 번째 대응이 중국이 취할 유력한 방안이 아닌가. 즉 시진핑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내 공산당 정부의 존속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고 또 자신이 대미 정책에서 대외 정책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다. 그런 점을 이제 과시한다는 측면도 포함해서 결국 시진핑은 중국이 트럼프에 꿋꿋이 맞서면서 견뎌낼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굴복하는 것은 상상이 불가한 일이다. 그게 좀 일반화된 관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이제 외교 관계를 좀 동원하려는 측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시진핑은 동남아 3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3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에게 있어서 동남아는 중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데 이들 나라를 방문하면서 긴밀하게 유대 관계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헤게모니나 보호주의 속에서 중국은 안정적이다, 믿을 수 있다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그래서 이들 나라와 함께 대미국 단결을 이제 좀 도모하려는 그런 외교적인 포석이 좀 깔려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대한 중국 내 민족주의적인 성향, 대미 저항을 주장하는 여론이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좀 관측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인에게 자국 상품의 소비를 좀 활발하게 하라 그런 권유를 좀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틱탁을 통해서 미국인이 중국산 제품을 공식 수입업자 없이 거치지 않고 저렴하게 사는 법을 틱탁을 통해서 미국인에게 좀 알려주고 있는데 즉 중국 동해상으로부터 미국인이 직구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렇게 모든 수단을 모아서 동원하면은 미국의 관세 폭탄의 대인이 갖는 중국에 대한 충격에서 견딜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자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중국이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다. 이 관세 폭탄은 중국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은 아니다. 그런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든 창이라는 미국에 있는 원래 중국계죠. 그런데 미국에 있는 그 언론 비평가인데요. 시진핑이 지금 관세로 인해 가지고 무척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미 2025년 올해 3월에 중국은 디플레이션 징조가 심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5년 중국은 1사분기에 5.4%의 성장을 주장하지만은 그게 좀 신뢰성이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다.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가 연달아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중국 경제의 안정성 주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채 문제도 심각한데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미 좀 만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진핑은 이제 좀
수출 지상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서 소비를 그렇죠. 중국 내수를 중국 경제의 근간으로 인정하는데 약간 소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의 내수라는 게 13억 인구의 3억 명의 중산층을 가지고 있다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 내수를 진작하면 상당한 수요 창출을 할 수 있는데 시진핑이 좀 여기에 소극적인데 그래도 이번 관세 폭탄을 계기로 미국의 폭탄을 계기로 좀 여기도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중국 제품의 미국 시장 진출이 거의 뭐 봉쇄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중국 공장은 속속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이것은 결국 시진핑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 아닌가 그렇게 고든 장관점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중국에 이제 AI 야망을 분쇄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엔비디아나 AMD 등이 이제 AI 칩을 중국 수출하는데 이거를 막는 데 아주 철저한 봉쇄 정책을 좀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중국이 AI 기술을 발달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21세기는 AI 시대라고 하는데 중국이 좀 난관에 처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좀 관측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관세 폭탄의 원인은 미국의 무역 적자인데 이것은 중국의 범죄적이고 포식자적인 무역 관행으로 인한 무역 분쟁적인 성격이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뭐 미국뿐만 아닙니다. 여타 국가들에게도 이런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다른 나라를 동원해서 미국에 대항하면서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하는 것은 좀 신용을 잃어버려 가지고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반대로 트럼프가 현재 많은 국가와 대화하는 가운데 새로운 이제 무역 질서를 만들 경우 중국은 여기서 이제 소외되고 고립될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휘토리를 통제한다고 이걸 이용해서 또 이 카드를 사용해서 미국의 이제 관세 폭탄에 대응한다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휘토르는 좀 민감한 게 시진핑 일가가 휘토르 광산 사업에 뭐 수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중국 권력 정점의 부패를 상징하는 그런 측면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미 이제 일본에서 휘토르를 통제한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인데 이 당시 일본은 이 조치를 중국한테 이제 적용을 받았지만은 몇 개월 만에 이 중국의 이 휘토르 통제 정책이 붕괴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다른 여러 수단을 통해서 휘토르를 확보가 이제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점은 미국이 휘토류가 필요해서 휘토류를 사야 되지만은 중국도 달러가 필요해서 돈이 필요해서 이걸 팔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걸 무작정 휘토리를 안 팔 수가 없다. 그런 점이죠. 그래서 미국은 가격이 비록 좀 비싸더라도 여러 경로나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휘토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휘토리오 카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제 관측이 나오고요. 또 중국이 이제 보잉 항공사를 주문해 가지고 인수를 하는 걸 지금 거부를 하면서 중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게 보잉기를 사용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그래서 이제 보잉사의 주가도 이제 영향을 받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이것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 보잉사는 중국이 인수를 안 해가지고 남는 100여 대가 넘는 보잉 항공기를 요구하는 그 판로가 시장이 좀 넓다는 겁니다. 인도에 이거를 좀 팔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중국이 뭐 보잉사가 좀 미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유럽의 에어버스사에 접근한다 그래도 에어버스사가 중국의 수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충전하려면 10년은 걸릴 거다. 그래서 이거는 공급에 10년이 걸리는 거는 이건 비현실적인 얘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의 보잉 항공사 카드 사용도 보잉에게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가 보잉 항공기 부품의 중국 수출을 막는다면은 이미 기존에 중국에 있는 보잉 항공기 운항이 부품을 교체해야 되니까 어려운 중국 내 항공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아주 아이러니한 현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미국의 반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걸 보면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게 한 280여 개 중국 기업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미국이 국제 회계 기준을 위반한 걸로 이제 그 퇴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영향이야 뭐 적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스카트 미국의 상원의원은 트럼프가 임명한 폴 애트킨 SEC 시큐리티 증권거래소 위원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서 국제 회계 기준을 무시하는 중국 기업의 퇴출을 공식적으로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관세 폭탄으로 이제 트럼프가 국내적으로 매우 시끄럽게 비판을 받고 있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정치 체제상 아주 보이지 않게 소리 소문 없이 뭐 겉으로는 뭐 괜찮다고 그러지만 골병이 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는 아주 여전히 심각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북경 주재 외국 특파원도 시진핑 비판을 잘못하면은 통제를 받고 뭐 끌려간다 그런 지금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좀 여전히 좀 띄고 있습니다. 북경에서.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필요로 하는 이상으로 중국은 미국을 필요하고 있다. 그렇게 스캇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중국의 연간 대미 무역 흑자가 한 500조 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 정도를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무역 흑자로서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중국이 펑크가 난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펑크가 난다 그러면 이 타격이라는 건 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부채가 심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GDP의 55%에서 2024년에는 GDP의 6%로 중국의 재정 적자는 2024년에는 GDP의 3%로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2010년 이래 최고 수준의 적자다. 이 이유는 미국의 고관세 영향으로 이거를 소비기 소화시키기 위한 적자 재정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활동 자극을 시키기 위한 투자가 필요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세수도 반면으로 부족하고 재산세도 감소하고 감세도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돼서 앞으로 계속 중국의 적자가 증가 추세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뭐 관세를 이제 호기롭게 경쟁적으로 따라서 올리지만은 양국의 수출 물량 대비로 보면은 5대 1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5배 많이 미국에 수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 타격도 중국이 5배로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왜 이렇게 불공정 무역을 하느냐 그런 걸 볼 때 결국 불공정 무역으로의 관세 타격을 받는 건데 원인을 보면은 왜 이렇게 불공정 무역을 하느냐 어떤 식으로 하냐 보면은 우선 관세를 좀 매깁니다. 미국 등 여타 나라로 오는 거 각종 비관세 장벽이 있습니다. 또 화폐를 조작합니다. 또 정부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온갖 이제 백화점식 불법 부도덕한 관행을 저지르는데 중국의 이제 제조업 분야의 그 볼륨 그 양이 크기가 미국과 독일과 일본을 합친 제조업보다 더 큰 분량인데 그만큼 관세를 폭탄 맞아가지고 영향을 맞으면 더 그 고통은 더 심각하지 않은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뭐 그 사이였죠. 트럼프가 대중국 관세 관련 유화의 입장을 보인 건데 이거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기보다 트럼프가 왜 그런 식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그런 이면에 무슨 사정이 있는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기존의 그런 추세를 봤을 때 미국이 큰 양보는 결코 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마쿠에서 중국 측에서 좀 접촉이 연락이 온 건 아닌가 그런 관측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이 트럼프 정권 동안 계속 인내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막 시작한 트럼프
행정부의 4년은 길고 긴 시간이고 시진핑에는 그 기간이 아마 고난의 행군으로 점철된 기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